속이고 거짓 불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권력 찬탈한 세력이 전 세계를 속이려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감히 대한민국과 같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코로나 집회, 코로나 이 집회 금지를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항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앉아서 저항해야 되는데 파쇼 정권이고 독재 정권과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고 말만 조금 비추고 속에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이라는 작자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2008년에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멀쩡한 대한민국의 관광객 국민을 등 뒤에서 피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전면 폐지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멀쩡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원이 실종이 됐는데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하고 화장까지 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립국 상황이었다, 코로나 상황이었다, 이런 점검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가지고 국민을 또 속입니다. 문재인 씨는 약간 무슨 문제가 국민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 벌써 연락사무소 김정은 또 김여정 한마디에 연락사무소를 눈앞에서 폭파되는 걸 보면서도 또 종전선언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창 나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봐도 한창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야당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대고 그렇게 떠들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합니까? 바보로 취급하지. 어제 아래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현장이 전 세계로 다 됐는데도 아직도 종전선언. 자국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실종되는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하고 화장됐다는 상황이 있는데도 종전선언. 이것은 사람의 도리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일국의 권력 찬탈한 자지만은 일국을 지도하고 있다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뒤 구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고라지는 문재인 한 사람의 망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품격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중국 폐렴 때문에 국민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무너져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분들, 기타 경제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 연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이 2.0에서 1.0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풀고 있지 않아요. 2.0에서 1.0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에 2조씩 날아갑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한 달 지나면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추석 때 모여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여론이 형성될까봐, 반 파쇼 정권에 대한 저항 세력이 더 합쳐질까봐 집회도 불허하고 가족 해체 단계까지 가는 이러한 억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 목적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 해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 붕괴와 가족 해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단계를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폐악질들을 하고 있는데도 제일 야당이라는 자는 기업이 다 무너지고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기업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일자리가 다 무너지는데도 공정경제 3법, 경제 독재 3법에 대해서 김종일이라는 자가 찬성하고 나옵니다. 기업하고 얘기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기업 얘기 들어가서 뭘 하냐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이제 노망 단계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 영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수를 버리겠는데, 보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자유경제를 버리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72년의 경제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경제개발 이후의 경제는 피드백 경제잖아요.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재투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이러한 피드백 경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 경제 강국으로 만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중심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전부 자기들이 적폐로 생각하니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폐렴 문제와 또 일본에 대한 적대심, 미국과의 관계 깨기 이런 걸로 해서 외국 투자 기업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고 있다. 거기에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업을 어떻게 살릴 거냐,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반시장 경제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김종인 씨는 제2의 5.18 굴욕과 같은 거예요. 5.18 묘지 가서 자기가 국보에 있었으면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 되지 보수 전체를 대변하느냐 떠들고 있고, 경제악법에 대해서 경제 독재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제 5.18 묘지에 가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 같이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스파이에 불과한 스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우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힘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은 김종인부터 빨리 내쳐야 된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2시와 4시에 광화문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분명하게 자유우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시장 경제, 반대한민국적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규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규탄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주일에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총리라는 자는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집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는 자동차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끼리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도 개천절 집회 취소를 하지 않고 지금
지도부가 대단히 고민을 합니다. 오늘 전략에 의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듣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어제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남강규 교수께서 오셔서 공화주의, 우리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은 상권 분립이라는 이 자유적,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주의적 기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또 대의정치, 이러한 가치를 우리 공화당은 지키고 있고, 어제 공화주의에 대한 좋은 아카데미 교육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 TV